16척으로 바라케 양당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 형태의 솔리드 질을 꽂았다가 아예 미터에 맞게 미터질을 꽂았거든요. 그러면 입질이 나올 때도 확연히 좀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기본적인 구사가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어요. 터치를 맞추기가 어렵네. 지금은 제가 저 때보다는 조금 나은데 정말 노지에서 오랜만에 바라케 양당구를 구사했고 또 고텐이라는 떡밥을 제가 처음 써보는 거였기 때문에 손으로 느껴지는 한계를 자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떡밥을 써보면 내가 손으로 느끼기에 이 정도다 싶으면 아, 이 정도면 대충 터치가 맞겠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감자는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죠. 떡밥 사이즈를 줄이면 목 내림이 안 되고 또 진도 못하네. 아니면 아래 위로 동동거려 버리고 생각보다 점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로 저 사이즈의 저 터치를 냈을 때보다 바라케로 이 사이즈와 이 터치를 내면 도로로 안 들고 갔는데. 점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바라케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코우텐이라는 떡밥 또 요즘 나와 있는 가쿠신이라는 이 떡밥들 자체가 점도가 굉장히 많아요. 코우텐은 입자감도 상당히 좋지만 그래도 점도가 많죠. 가텐도 점도 계열이니까 이 둘이 만나서 조금만 더 결착력이 생기면 훨씬 더 점도가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심남김은 감자를 치댔을 때 정도, 네, 그렇게 봐야 될 정도예요. 맞추기 어렵다. 맞추기 어려워 진짜. 이럴 때 뭐가 기본기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낚시일까? 그걸 알면 대응도 좋아지는데, 물론 현실에서는 알아도 대응을 못할 때가 많죠. 건드림 나오고 저기서 내려가 줘야죠. 그죠? 밥이 달려 있으면 동동동동 거리면 아래 위로 움직여요. 입질. 저럴 때 찌가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밥이 달려 있으면 동동동동 거리죠. 밥이 달려 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채로 있죠. 동동거리면 밥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상을 보시면 떡밥이 촉촉하고 보슬보슬한 정도예요. 손에 점도는 확연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입자감이 좀 살아있는 정도.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 터치에서 맞아지죠. 관리터에서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 터치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부력이 적다 보니 노지에서는 더 빨리 흐르죠. 수심도 얕고 또 원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물론 물에 잠겨 있지만 표층과 연결된 부위가 많아질수록 흐름을 빨리 타죠. 결국에는 제가 찌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찌를 바꿉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찌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그 선택이 차라리 나았죠. 그래서 아까 그 찌를 다시 꺼내 둡니다. 편납도 갈아야 되죠. 지 부력 자체가 워낙 적은 거였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높은 부력이니까 새로 편납을 감아줘야 됩니다. 서두를 것 없고요. 손톱으로 정성 다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죠. 노지 낚시를 많이 하니까 16척이 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관리터에 다닐 때는 16척은 긴 낚싯대였거든요. 이제 장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낚싯대인데 진짜 16척은 어떨 땐 단척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초칭 솔리드에 많이 사용하는 아주 스탠다드 안찌입니다. 찌고무랑 잘 안 맞아요.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영상이 뭔지 아세요? 찌맞춤을 합시다 입니다. 그냥 낚시 가서 간단하게 찌맞춤 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조회수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신규 유저들이 많다는 거죠. G톱은 1.0에서 0.6 정도 테이퍼가 진 그런 G톱인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톱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그는 발색이 잘 나와가지고 선명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가는 G톱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낚시가 되는 거죠. 좀 전에는 미터에 맞추어서 낚시를 했고 지금은 오키추가 되겠죠. 목줄은 30에 42 영상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바늘은 극야라즈 7호를 선택했습니다. 미터 낚시라면 30에 40이 맥스가 될 거고 27에 34 정도에서 끝내고 극야라즈 6호를 선택해요. 보통 노지에서라도.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올린 거죠. 다음은 초칭을 한번 바라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가끔씩 바라케 양단고로 노지에서 구사를 좀 해볼 겁니다. 특히 이 저수지에서는 뭐 작은 고기들이 덤비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습도 좀 필요하고 공부도 되고 하니까요. 블렌딩을 다시 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우텐 단품입니다. 400에 물 100.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첫 번째 컵을 약간 고봉으로 잡았거든요. 둘 다 고봉은 하지 않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슬부슬하게 나와요. 가텐 50 추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카타보소가 되죠. 너무 부슬부슬해져요. 고우테인이 물을 잘 빨아먹어가지고. 근데요, 카타보소로 시작하는 것도 맞고, 일반적인 바라케는 대부분 노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계속 빠지고 있네. 지금 요즘 나오는 이 떡밥들, 특히 4대1, 빠지고 있으면 답이 없지 뭐.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물을 먹는 떡밥들은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굳이 카타보소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40, 그냥 고봉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11시 7호.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7호가 노지에 나오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고봉으로 하지 않고 딱 타이트하게 합니다. 노지에서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제 판단으로는 잡어가 막 끓는 정도로 설치는 게 아니고 참붕어들은 밑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그림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상대할 때 지나친 카타보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케 양단고를 구사하실 때는 낚시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네. 오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헤매네.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내려가는 게 빠르죠. 이 속도를 고기도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요즘 이런 낚시를 안 해봤더니 적응을 못하네. 사실 노지에서는 이런 낚시 제일 많은데. 노지에서 감자로 낚시하는 게 제일 복잡하지 않고 쉽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를 잡아내는데도 경계심을 덜 가지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고, 근데 이런 연습도 당연히 해보는 게 좋아요. 건드림이 좋게 나와요. 입질. 아, 좋았는데. 지금 같은 스타일로 내려가고 건드림 나오다가 탁 찍어주는 게 굉장히 보통 좋죠. 노지에서는 이제 이런 찌들을 낮은 호수를 꽂아서, 그래도 편납량이 3cm 가까이 되죠. 호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미터찌를 꽂기에는 잡어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올리고, 대신 목줄의 길이를 살짝 더 늘리는 형태로. 이것도 지금 부력 얼마 안 돼요. 찌가. 옥기추이죠. 근데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편납량은 3cm 정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기서 입질을 해줄 정도의 활성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네가 지금 저 구간에 들어가면 조용해져. 배수의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여기가 수심이 깊다 보니까 층도
조금씩 찾아야 돼요. 좋은 낚시터입니다. 어떻게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지 애들이. 진짜 희한하네. 입질은 잘 나오죠. 근데 바라케 양단고는 저것보다는 찌가 조금 더 움직여도 돼요. 제가 카타보소로 자꾸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저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뭐 선물을 주거나 변화를 주면 되니까 저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터 낚시 같으면 처음부터 약간 점도가 있는 스타일로 하기도 하는데, 딱 점도를 주고. 자, 지금 방금 손으로 몇 번 눌러서 점도를 확 줬습니다. 부슬부슬한 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한 뭐랄까, 직경 5cm 정도 되는 분량 있죠. 한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그 정도 분량만 딱 빼서 고기 빼고 그걸로 낚시하고, 저는 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라케인데 시끄럽지 않죠. 찌가 확산을 확 줄여버리면 또 시끄럽지 않게 저렇게 내려가요. 저기서 입질을 하네. 저기서 찌가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저보다 위에서만 공격.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가 멈추고 하는 거 있죠. 저게 참붕어들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붕어도 좀 큰 참붕어면 저기서 막 옮겨 다니다가 줄을 건들기도 하는데, 자잘한 참붕어들이면 그냥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만 걸리는 거죠. 붕어가 들어오면 움직임이 확 달라지죠. 저럴 때는 참붕어는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밥을 넣어주면서 움직임이 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본기예요. 움직임이 작으면 움직임이 커지게,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움직임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할수록 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낚시를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기가 이제 우아질이라 그러죠. 고기가 지나치게 부상해버리면 목내림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걸 두려워하면 고기들을 흥분시키려 하지 않죠.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흥분도 시키고 가라앉히기도 하고 하죠. 지금은 찌를 더 움직여야 돼요. 이걸로는 많이 미흡하죠. 지금 위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임이 커졌죠. 근데 여기서 입질이 안 나오죠. 먹는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붕어가 크면 뭐 덥석 먹겠지만 작은 고기들만 있으면 저기서 먹는 게 안 나오죠. 붕어가 크면 헛방이라도 나와요. 찌를 계속 읽어 봅시다. 귀퉁머리만 보이네.
지금은 새농금 정도 남았을 때 구간에 들어가면서부터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략하는 층에 조금씩 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 구간에서 입질이 짱 나오거나 오늘. 좀 큰 고기의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죠. 계속 더 진행해야 돼요. 얕은 부드럽게 수심은 가야 된다. 아예 부드럽게. 예, 제가 방금 더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안 그러면 못 이긴다. 이런 정도의 애들은 저 떡밥을 깨뜨릴 만큼의 그 강한 적이 아닌 거예요. 피라미가 막 끌어대는 그 정도에 가면 이제 좀 더 하드한 타입으로 가야 되겠지만 러프하게 막 던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더 주고 부드럽게 그 물 때문에 풀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라케를 수분을 적게 하면 밥이 날리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흥분을 시키지만 수분을 충분히 주고 넣어주면 날리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흐르면서 약간 풀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감자 계열의 떡밥과 상당히 유사해지면서 노지 붕어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덜 낯설은 환경이 되죠. 지금 공략 수심은 1m 한 80에서 2m 사이입니다. 받침대 길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보이시죠? 경- 부러지겠네. 경사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찌가 굉장히 조용해요. 자, 이제 채비가 그래 맞네. 부드러운 거네. 부드러운 거 넣으니까 딱 반응이 다르죠. 파라솔 부러지겠다. 활성이 좋을 때는 단단한 터치로 다 먹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를 해먹고 지금 제가 쓰는 떡밥은 야와네바 부드럽게 가는 이유는 확산이 있어요. 수분이 많고 점도가 많고 후떡밥은 결착력이 더 좋으니까 단단한 상태로는 그냥 통과해버려요. 흩날리는 확산이 아니에요. 물을 먹은 지나치게 확산이에요. 건드림이 좋아졌죠. 붕어들의 건드림이죠, 이건. 풀리다가 일정 사이즈가 맞으면 입질이 나오는 형태로. 고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멈추면 흥미를 잃는 너무 부드러워. 경우예요. 사이즈는 아직도 남아 충분하죠. 근데 내려오면서 움직일 때는 막 쫓아오다가 완전히 고정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흥미가 없죠. 이럴 때는 안 좋네. 움직이는 중에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오와세 오찌꼬미 한방향 낚시라고 부르죠. 대신에 멈추어져 있을 때 그때 주로 공격하는 거를 공략하는 낚시법이 나지마 새질이, 나지미가 다 되고 하는 낚시라고 해서 나지마 새질이. 그게 양방향 낚시예요. 이 두 개 중에 뭘 구사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만 공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파악 못하면 낚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건드림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어요. 점도가 좀 있는 건드림이에요.
입질. 방금 좋았어요. 안달이냐. 점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건드림입니다. 입질도 좋고, 여기서는 밥 사이즈를 살짝 줄여보거나 아니면 풀림을 조금 더 살리는, 밥달기 할 때 안에를 좀 덜 만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밥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만 비뚤어져도 휙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고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먹으려고 쫓아오는 건드림이에요. 노란 눈금만 지나도 입질이 나올 것 같은데. 입질. 지금 이 떡밥이 거의 근접한 떡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밥 따는 거 보니까 밥이 약간 큰 느낌이 나는데, 왜 이렇게 다냐 하면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위로 쳐받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풀림을 그대로 살리고, 그러면 위에는 조금 더 쉽게 내려가고 밑에서는 먹는 사이즈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뒤에 그림자 보이죠? 찌 뒤에 참붕어가 밑에 뭐 어마어마하게 있죠. 표층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풀림을 살렸더니 잘 안 내려가네. 그러니까 이 손의 압력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약간 압력을 덜 주니까 당장 저렇게 되고, 약간 더 주면 오버가 되고. 아이고, 밑에 낚시는 딱 붙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찌가 이제 잘 보이죠? 살짝 움직여져 가지고 다시 맞췄더니 이제 똑바로 나오네요. 좌대 바짝 타가 붙어야 돼요. 노란 눈금이 지나야 이게 입질로 나오는데, 거기서 딱 막히죠 지금. 사이즈를 더 키워야 돼요. 풀림은 그대로 두고. 제가 똑바로 했나 한번 볼게요. 낚시를 해보면 어느 구간을 통과하면 입질을 낼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을 통과시키는 정도까지만 목내림을 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게 좋아요. 뭐 무조건 목내림 깊이 그게 아니라, G톱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이 톱이 밥을 잡아주냐. 밥을 잡아주는 거는 G톱이 아니고 사람 손이 하는 거예요. 연습으로 되는 거고요. 입질. 이거는, 아, 이건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헛방이 나노? 그렇죠. 저렇게 2단으로 축축 내려가는 거는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감자 같으면 뭐 어김없이 달렸겠죠. 헛방도 많이 나고 잘 못 맞추지만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겠죠.
이제는 먹는 입질들이에요, 전부. 아직도 힘이 단단한가 봐요. 필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진짜. 바늘 사이즈를 줄여도 돼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엉망이 오지게 나요. 바늘 사이즈를 살짝 줄이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죠. 지금 이 떡밥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는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움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파라솔 클램프가 비메이커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예요. 그걸 이제 수리를 하면서 경사가 좀 기울어졌더니 되게 계속 돌아요. 수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물건인데 전화는 저것 때문에도 좀 집중을 못했죠. 자. 예전엔 그냥 뭐 햇볕 맞아가면서 낚시 잘 했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용감하게 햇볕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헛방을 극복을 못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헛방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무슨 시도를 하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같으면 아 나는 저게 저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내려가요. 이 사이즈가 거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유지가 돼 있으면 입질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떡밥의 장점은 저런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 주는 게 장점이거든요. 방금 그것도 입질인데 손이 안 나가네. 극복이 될까요? 저는 이런 일들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예전에 지금은 영상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일본에서 아주 낚시 잘하는 경기인이죠. 그분 영상 한번 봤는데 그분 떡밥 회사 관련 분이었는데 그분도 1시간 내내 헛방 내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입질. 지금 굉장히 움직임 좋거든요. 왜 안 달릴까 진짜.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단단한데. 단단한 거예요, 이게. 저 쪼물락거리는 양 보이시죠? 노지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단단하네. 1시간 넘게 써보니까 이제 감이 좀 왔죠. 손으로 느끼는 것보다 물속에서의 유지력이 감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강하다는 거. 그러면 바라케를 사용하려면
그걸 감안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는 잔챙이들이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놈들아. 감자에서는 잘 안 보이던 애들이죠. 그래서 헛방만 하고. 근데 지금 보면 뭐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cm가 조금 넘나?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저기.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해가지고 저런 애들이 이 밥을 잘 못 먹는단 말이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고. 물론 탄화가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붕어들이 들어오면 지금 이 떡밥이 터치가 맞는 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터치가 맞다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조금 더 큰 고기들의 움직임이에요. 쓱쓱쓱. 잘 쫓아 내려왔는데, 그죠? 잘 쫓아왔는데 입질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8분 응선을 넘어놓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노지에서 낚시할 때도 컨디션이 되는 곳이면 하루 종일 낚시해서 한 텀 항상 이 정도는 터치가 맞는 건 아닌데 바라케를 해보고 지금은 했어요. 아, 이건 좋은 입 건드림이에요. 저거는 입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닿는다. 이렇게 부드러운 밥이 굉장히 부드럽게 넣고 있어요, 지금. 야와네바이죠. 얘네들이 지금 두들겨서 터치를 맞출 정도로 활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부 압력을 거의 주지 않았죠. 밥 자체의 수분과 점도가 바늘을 더 적게 해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바늘 그런 것도 없고 극야라주 6호를 절에서 집에 와가지고 묶었어요. 저 때는 없었어요. 헛방이 시원하게 나는 걸로 만족해야 돼. 방금 그것도 입질이었고요. 이것도 입질이었고. 고기가 작을 수는 있지만 압력을 줄이니까 또 안 내려가죠. 붕어가 크면 저 정도의 부드러운 떡밥은 축 빨고 고개 돌려버려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또 못 내리면 안 돼. 보실 수 있거든요. 찌가 얼마나 이 시원하게 움직이는지. 근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제가 잘 못한 것도 있고 타나에 큰 애들이 안 들어와 준 거가 제일 컸고요. 유형층을 막 찾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유형층을 찾았을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 터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떡밥만 가지고 좀 더 집중해보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아닌데. 잘 안 된 거죠. 참붕어가 엄청 밀집해 있으면 대를 세게 들다 보면 참붕어가 달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참붕어가 입질한 게 아니에요. 붕어가 입질한 거고 들다가 참붕어가 걸리는 거예요. 참붕어가 입질한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참붕어 작은 애들이 웬만큼 줄을 건드려 가지고는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다가 걸리고 달려버리면 몰라도 GA가 입질할 때만 보지 말고 움직임들을 봐야죠. 움직임들에서 연동돼서 나오는 입질은 위에서부터는 떡붕어죠.
위에가 좀 밋밋했어요, 이번에는. 위에서는 안 풀렸고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근데도 입질은 제대로 안 나오죠. 위에가 밋밋하면 이런 현상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에도 풀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고부력지에다가 떡발 치대 가지고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내려놓고 막 풀리다가 이제 먹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먹일 때 붕어가 나오는 거는 붕어가 들어와 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맞아서가 아니고. 보통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한 척수로 계속 그것만 공략하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렇게 안 나오죠.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입질이죠. 표준 부력으로 타나를 공략하는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그 타나의 압축을 높이는 거고, 고부력지로 하는 거는 편납의 양으로 타나를 압축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낚시 실력을 좀 늘리려면 그거보다는 표준 부력으로 낚시를 하면서 자꾸 기량을 연마하는 게 좋죠, 당연히. 이건 먹는 건드림. 투척을 오른쪽으로 해버렸더니 더 밀려버렸어요. 제가 잘 안되면 저렇게 깊은 한숨을 자주 쉽니다. 말수가 줄고. 떡밥의 위치가 찌보다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도 잘 보셔야 돼요. 대류를 탈 때는 대류가 들어오는 쪽으로 떡밥이 먼저 놓아지는 게 좋아요. 덜 흘러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입질이. 조금 약했어요. 지금 입질 패턴은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이러면 이제 되돌림 중에 나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죠. 지금은 입질이 목내림 중에 좀 깊은 구간에서 나오거나 목내림이 완성됐을 때 나오는 게 지금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제일 맞는 패턴인 거죠, 지금. 조금 자잘한 움직임들은 점도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손물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점도 계열이기 때문에 밥이 마르면서 점도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만져 놓으면 안 되고 소량씩 점도를 줘야 돼요. 지금 풀림이 많이 죽어버린 거죠. 꼭 기억하세요. 풀림이 죽어버리면 저렇게 자잘한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떡밥을 달 때 내부의 압력을 높이면 안 돼요. 껍데기만 살짝 만지고 외부에는 풀림이 최대한 살아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에는 거의 안 만진다고 봐야죠. 그래야 지금보다 풀림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어요. 아까보다 움직임이 커지죠. 내부의 풀림을 살렸거든.
사이즈 살짝 키웠더니 또 침몰해요. 톱이 가느니까 미세 조정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목표는 한 마리죠. 다음에 출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잘해요. 떡밥이 조금 적응을 해서 이때는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죠. 입질. 어우. 니 한 마리 잡으려고 진짜. 이 터치를 맞추냐 못 맞추냐 이죠. 한 마리 잡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저층에 큰 사이즈의 애들이 붙어줬으면 낚시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애들이 작아버리니까 안 맞은 거죠. 노지에서 바라케 양단구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됩니다. 붕어가 뭐 감자인가 바라케인가 맛보고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먹을 만하면 그냥 다 먹는 건데 먹기에 조금 안 맞았을 수 있는 거죠. 입질은 크게 나오죠. 두 눈금 정도가 딱 사라지죠. 저기서 흡입을 하면 쭉 내려갈 텐데 못 먹는 거예요. 참붕어가 워낙 많아서 밀려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저 정도 작은 붕어들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게 노지 또 이 잡어들의 특징이잖아요. 노지 잡어들은요, 붕어들이 한 7치 이르면 포식자급이잖아요. 그러면 찌의 움직임들이 달라지면서 고기가 빠지는, 잡어가 빠지는 게 보여요. 느껴지죠. 찌에 보이죠. 근데 저렇게 그 5치, 6치 이런 애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같이 놀아요, 같이. 큰 고기가 아니었어요. 쫓아 내려오는 게. 노지에서 작은 찌로 미터 낚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템포로 집어를 해가지고 참붕어의 밀도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블렌딩도 바꿔요. 약간 이건 고기들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빨리 내려가진 거예요. 저 사이즈도 못 먹네. 저 때는 왜 못 먹지 이랬는데 와서 이제 영상을 보고 하면 붕어들이 주도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저건 붕어들이 주도적일 수 있는 유형층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저럴 때는.
붕어가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주도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거죠. 떡밥 주변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제가 떡밥을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그대로 하지만 평소에 같으면 이럴 때는 유형층 공략을 아예 바꿔 보셔야 돼요. 훨씬 더 깊은 수심 쪽으로. 지금 얕은 수심이잖아요.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이때는 층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뭐 밑이 내려가면 잉어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방법이 됩니다. 붕어 조그마한 거 한 마리 걸었는데 벌써 움직임들이 자잘해지죠. 보통 한 마리를 걸면 뭐 10마리 정도 빠진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붕어가 제대로 이렇게 빽빽한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투척을 뭐 사방팔방으로 한 것도 아니고 템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래요. 상당히 오래 서 있다가 내려가는데 건드림이 조금 크게 나와요. 입질. 이번엔 좋았는데 지금 보세요. 한 마리 잡고 자잘한 움직임 나오다가 지금은 다시 좀 커졌죠. 유지력도 좋고 풀림도 좋고 답답이. 참붕어는 엄청 많은데 붕어의 반응들은 그 한 마리 걸었다고 확 약해졌다가 밥을 2번, 3번 넣으니까 다시 살짝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크게 나오죠. 상층부에서부터. 쉽지가 않아요.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아요. 갑자기 활성이 막 확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고기가 붙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뭐 낚시가 그래서 재밌는 거죠. 매번 잘 되면 뭐 그런 희열은 없겠죠.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네요. 방금 그건 입질이었습니다. 짧아도 딱 끊어치는 건 입질이에요. 폭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방금 입질. 아 이거 안 달리네. 입질은 속도가 다릅니다. 폭이 문제가 아니고 이밥 달기를 훨씬 유지력과 풀림이 다 되네. 처음에 제가 우려한 건 참붕어들이 엄청 몰려들 거니까 번데기 가루가 들어있으니까요. 바라케는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유지력이 더 좋아서 거기에 대한 적응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친 정말 좋죠. 지금 제가 낚시하는 자리는 딱 가서 이렇게 자리 펴고 앉아 있어 보면요. 2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신선들이 노는 자리구나.
두 번째는 옛날 양반들이 저런 데 와가지고 하인들 부려가면서 그 뭐라 그러죠? 소위 이제 풍류를 즐겼겠구나. 딱 그런 자리. 절묘한 자리예요. 저 구간에 들어가면 입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진짜 생각보다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은 완패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다음에 더 잘하면 저 되니까요. 연습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경치 너무 좋죠. 저는 노지를 다니면서 낚시도 재밌지만 공기 맑고 햇볕 좋고 경관 좋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다가 대도시에서 낚시할 때는 관리터 밖에 못 다녔잖아요. 노지든 뭐 양어장이든. 지금은 저렇게 한적한 곳들이 굉장히 좋아요. 대도시 주변 분들은 하고 싶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관리형 저수지 중에도 이런 곳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가서 재밌게 낚시하시고 이왕이면 뭐 고기도 많이 잡고 하면 더 좋겠죠. 재밌는 시간들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졌습니다. 완벽하게. 적응을 더 해야 되겠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한번 칼을 갈아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졌습니다. 오늘은 더 공부해 가지고 다시 도전해야죠. 저는 뭐든 한 번에 잘 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재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람이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마리, 목표했던 한 마리는 잡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추질 못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생활도 즐겁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